그래서 이런 빈뇨, 급박뇨, 야간뇨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실금 수술하면 많이 아픈가요? 검사 받으러 갔다가 수술까지 권유받을까봐 걱정이 돼요. 병원 예약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이런 고민 때문에 망설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요실금 때문에 병원에 오시기 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을 단순히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하고 웃고 재채기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복압성 요실금의 증상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화장실을 아주 자주 간다 라고 하는 빈뇨 증상이라든가,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참기가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서 소변이 나와버리는 절박뇨라든가,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3번 이상 잠에서 깨는 야뇨증, 그래서 이런 빈뇨, 급박뇨, 야간뇨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비용을 미리 문의하시는 것은 환자분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급여, 비급여, 시술비에 대해서 유사한 환자들의 수납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대략적인 금액들을 다 알려드릴 수 있고,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그 원인에 따라서 검사와 치료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진료 후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대략적인 비용이나 보험 적용 여부 등은 미리 편하게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수술을 권유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요실금이 모두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에 따른 분류가 절박성 요실금인지 복압성 요실금인지, 그 문제, 치료의 해결 방법이 방광 쪽에 있는지 요도 쪽에 있는지 골반 전체에 있는지 등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 혹은 콜라겐 치료, 골반 적응, 운동 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와 환자분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가지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치료 기준은 의사의 권유가 아니고 환자분의 증상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불편함이어야 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다른 병원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지, 그런 응급수술 상황인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증상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보고 환자분께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주치의와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20, 30대 젊고 건강한 여성이 출산을 마친 후부터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장년, 노년층까지 쭉 나이가 들면서부터 다양한 연령대 환자분들이 요실금으로 내원하십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참는 것보다는 초기에 치료를 받아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걸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금 당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더욱 좋습니다. 국내에서 요실금에 관한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히라나 NHIS 등의 자료에 의하면 요실금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제표준 수술인 중부요도 슬링 수술 MUS를 시행받은 경우는 연간 약 4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4만여 건 중에서 40대가 17,000여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다 마치고 점점 중년으로 접어드는 나이대에 수술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그래서 국내에서는 30세부터 90세까지 요실금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해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94세까지도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실금 수술을 받기 전에 배뇨장애와 관련해서 방광과 요도의 기능을 평가하는 요역동학 검사는 훨씬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이외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간단하게 치료를 해가면서 그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면 병원 문턱이 생각보다 아주 낮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헤매지만 마시고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의와 10분 대화 나누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